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데요. 휴가철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저조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 부동산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또한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부동산 중개인을 모시고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가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오픈하우스 사인이 곳곳에 붙어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흔하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부동산 매물 사실 다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집 내부가 다 이렇게 일일이 공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하우스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어떤 거래나 매매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오픈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너무나 쉽게 모든 정보를 너무 잘 볼 수 있죠. 그쵸. 집안 내부 사진들도 맞아요. 다 올라와 있고 뭐 동영상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할 수 네. 있고 효과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우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인이 일단 집 앞에 붙게 되면 이제 콘도는 대부분 사인이 안 붙지만 맞아요. 예,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붙게 되면 일단 그 동네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변에 뭐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선전 효과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친구가 우리 동네에 집이 하나 나오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 동네가 네네. 보니까 좋은데 같더라. 이사 가고 싶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픈하우스를 함으로써 그 오픈하우스 하는데 온 사람들한테서 중개인이 어떤 그 일반인의 그 의견을 좀 들을 수가 있죠. 소위 이제 피드백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들을 수 있는데 네네. 그게 물론 이제 그 정확한 그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집을 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물어보면은 자기가 진짜 사고 싶은 그런 의향이 없다면은 집에 대해서 험담을 보통 안 합니다. 예, 네. 보통 뭐 집 좋다. 근데 뭐 나한테는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픈하우스뿐만 아니라 집을 팔려고 내놓은 그 셀러가 중개인들한테 집을 네. 보는 사람들의 그 중개인의 반응은 어떠냐 좀 빨리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그 피드백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 참고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중개인 자체가 그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셀러한테 자기 생각에는 몰랐던 이런 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하는 대처 네네.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중개인이 오픈하우스를 함으로써 자기의 선전이 됩니다. 본인의 사진이랑 네. 그러니까 보고. 셀러 쪽 중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광고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하는 데는 그 사인을 3개, 4개밖에는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시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인을 설치하고 네. 오픈하우스 하는 시간에 시간대를 적어야 되고 그때밖에 못함에도 불구하면서 하죠. 많은 분들은 오픈하우스 사인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며칠 동안. 그거를 네네. 시에서 규제를 안 하다 뿐이지 원칙은 이게 규정이 어긋나는 건데 그 큰 네. 광고 효과를 얻죠. 꼭 그 집을 팔기보다도 자기가 광고 효과를 얻어서 주변에 다른 리스팅을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픈하우스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오픈하우스 오는 사람들은 자기 중개인이 없이 직접 집을 그런 보러 경우도 오는 있죠. 사람들인데 네. 대부분은 오픈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을 살려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구경 삼아 온다. 매년 봄만 되면 오픈하우스 취미 삼아 가시는 네, 분들이 집 있죠. 구경하려고. 그리고 옆집은 어떻게 해놨나 이게 기회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중개인 없이 왔는데 본인이 그 사람의 중개인을 대신해서 양쪽의 중개인을 함으로써 중개비를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좋은 점이 더 많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셀러 쪽 입장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와 리스팅을 올리는데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어떤 최소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예, 토론토나 이 온타리오에서 네. 주택의 경우입니다. 그 커머셜이나 상가나 이런 건 좀 예외적 인기될 수 있는데 네. 집을 팔 때 그게 집이나 콘도나 타운홈이나 불구하고 나올 때는 MLS에 올린 게 99%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MLS만큼 따라갈 만한 네. 다른 어떤 광고 효과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MLS는 누구나 다 올리니까 다른 중개는 웹사이트도 올리고 신문에도 한다. 사실은 그 효과는
MLS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 시간적으로도 그 네.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고 MLS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죠. 예, MLS의 토론토 부동산협회 MLS의 규정에 따라서 올리려면 최소한 60일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네. 미니멈이 MLS 리스팅 올리면 60일 올려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되는 그렇죠. 거나요? 대부분은 보통 마켓이 굉장히 핫하고 뜨거울 때는 뭐 60일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60일은 올리더라도 그 전에 네. 팔리죠. 네네. 그렇지만 요즘같이 좀 밸런스된 마켓에는 최소한 60일이고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3달 내지 5달, 90일에서 150일 정도의 리스팅 계약 기간을 받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네네. 어떤 때는 그 간혹 보면은 리스팅 네네. 다른 분 받가 보면은 뭐 1년 리스팅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6개월 기간의 리스팅이 되게 되면은 셀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체크하게 돼 있고 이니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 폼 자체가 그 계약 양식 자체가 6개월 이상 될 때는 셀러가 알고 있어라. 당신은 이 중개인하고 6개월 이상 계약상에 묶이는 것이다라는 네. 거를 알라는 표시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거는 좀 우스운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6개월 이상 뭐 1년이면 1년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마치 그냥 뭐 평생 종신계약식으로 해서 나는 당신하고만 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보통은 1년 정도가 네. 보통 맥시멈인데요. 간혹 그 집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 아니고 커머셜 네. 건물이나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은 그런 메모리를 경우나 네네. 사업체를 팔 때의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길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빈 땅, 나대지나 이런 게 뭐 외곽지대 그는 뭐 2달 안에 못 팔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경우를 한번 좀 경험을 살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리스팅 계약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 더러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해주는 것 같고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중간에 친구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잘해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 말고 그분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중간에 두 사람한테 내놓는 게. 네, 얼마 전에 네. 그 굉장히 시장이 막 극단적으로 막 가격이 올라가고 네, 화랑일 진짜 때. 뭐 아주 진짜 뭐 예상 밖의 가격도 올라가고 네. 내놓으면 첫날 뭐 오퍼가 맞아요. 5장 10장 들어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의 누가 리스팅을 하더라도 중개인의 자질이나 경험에 관련 없이 그냥 리스팅 올리면 그냥 곧바로 아무나 나가죠. 팔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지나가고 좀 균형 잡힌 시장으로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수록 중개인이 그 리스팅하는 중개인이 어떤 식으로 리스팅을 올리고 그 안에 리스팅에 어떤 그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네. 단지 내가 아는 사람 뭐 친구나 뭐 누구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아니면 단지 뭐 커미션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별로 신뢰가 안 간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네네. 예, 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끌리실 필요 없이 진짜 왜냐하면 사고 파는 것도 사는 셀러와 그 리스팅을 받는 중개인 간의 팀워크로 서로 간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거는 셀러가 고객이 리스팅 에이전트를 신뢰하는 것만큼 중개인도 셀러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의뢰는 했는데 이분이 별로 가격이라는 것도 뭐 꼭 팔려는 의도도 없고 나도 별로 그렇게 신임을 안 하는 거야 할 때는 그 별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없고 그렇죠. 그쵸. 그리고 리스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3개, 4개 맞아요. 있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네. 저한테 제일 에이전트한테 제일 그 성사시킬 가능성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거는 자기네대로 그쵸, 계산하기 자연적으로.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누구를 선정하면은 충분히 같이 협력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60일을 묶이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위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은 60일이라는 그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MLS에 올라가지도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 집 앞에 그냥 for sales라는 편말만 붙이고 네. 뭐 신문이나 자기의 개인의 인터넷 그 웹사이트 같은 게 올려서 팔려고 하는데 그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은 단 하루의 리스팅도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죠. 단 5일 리스팅도 가능하고 네. 가장 큰 예가 그럼 하루 동안에 어떻게 파느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에 맨날 이게 선전문구가 와요. 소위 이제 플라이어가 오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은 네. 내가 바이어 확보했다.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집을 많이 네, 팔았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오죠. 리스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 네. 이제 머티리얼이 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이런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아주 꼭 사야 될 사람이 진짜 대기에 있다. 누구누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분은 그럼 계약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면서 60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렇겠네요. 경우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바이어가 있으면 좋다. 5일 리스팅을 주겠다. 5일 동안. 5일 동안 리스팅을 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5일 안에 가져오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갖고 그때 있을 가서는 그건 안 되고 MLS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MLS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는 어떤 그 마케팅 전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진짜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제 주변에서 들었는데 MLS에 이미 올렸어요. 리스팅을 올렸는데 그냥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돼서 좀 출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지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한국을 다녀온다든지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집을 비워 있는 동안에 누구한테 쇼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조금 이렇게 정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홀드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멀티 오퍼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조금 늦추는 거죠. 기간을. 오퍼 받는 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는 가능한 건가요? 이 두 경우에는? 예. 그 리스팅을 하다가 피치모텔 사정으로 네. 내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과거 같으면은 모든 이제 그 오파가 그 동안에 들어오더라도 뭐 그분이 계신 곳에 팩스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프린트를 해서 사인해서 상당히 번거롭고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퍼가 들어올 때는 여유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오퍼가 오후 3시에 들어왔는데 오늘 밤 11시까지 답변을 예스로 줘야 달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아. 시차도 있고 네. 외국에 나와서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것이 네. 굳이 이렇게 페이퍼 종이상의 사인이 아니고 전자 사인을 많이 쓰게 됐죠. 전자 서명이요? 예, 그래서 네. 전자 서명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컴퓨터만 액세스가 되거나 아니면 꼭 스마트폰만 있어도 네네. 그거 보고 얼마든지 네. 오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번도 출력을 안 하고도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은 무슨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네. 그럴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서스펜션 한다는 거를 폼을 다시 작성해서 스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연해가지고 네. 한 일주일 지연했다가 그때 다시 오퍼를 받겠다. 그거는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최근까지 굉장히 거의 모든 리스팅이 그랬죠. 그랬었죠. 네. 내놓고 네. 어느 날 몇 시에 오퍼를 받겠다. 네. 그럼으로써 많은 멀티 오퍼를 오퍼가 유도해서 예. 가격보다 많은 가격에 그리고 오퍼 자체도 이것저것 단서 컨디션이 안 붙는 그리고 고르는 아예 거죠. 수표도 그냥 보증 수표 딱 네. 미리 다. 오퍼에다가 스테이플 딱 찍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 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그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집을 내가 오늘 내놨는데 집은 오늘 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3일 후부터 보여주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집을 MLS에 올릴 때는 오늘부터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집을 내놓는 게 규정상 어긋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하루 이틀은 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의가 와서 집을 내보겠다면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보겠다. 네네. 그 집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불편하고 내일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받을 때 집을 보여줘야 되지만 오퍼 받는 시기는 늦출 수 있어도 네네네. 집을 보여주는 시기는 리스팅이 올라가는 그때부터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보여주는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리스팅을 올려야 그렇죠. 되겠네요. MLS는 그렇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상관이 없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좀 비가 와서 좀 잠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구는 됐지만 사실 이제 집을 팔 때 제가 이제 셀러인 경우에 그 일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꼭 밝혀야만 하는 건지 만약에 밝힌다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밝혀야만 하는 건가요? 리스팅 받으려는 에이전트가 셀러한테 처음 만나서 네. 집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사시는 동안에 뭐 꼭 집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 저한테 알려주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잘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리스팅 안 하죠, 에이전트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숨기시는 분이 있죠. 네네. 예,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팔고 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집에 물이 그 지하에 굉장히 네, 많이 잠겼었거나. 찼었는데 지금도 비만 좀 많이 오면은 조금씩 새는데 당장은 모른다. 예, 그런 경우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네. 그 기준으로 밝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사실 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통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스티그마 네네네. 가 말씀하셨죠. 있는지요. 그 전에 한번 다뤘는데 네. 최소한 이제 기준이 보통 살인 사건이 났거나 마리화나 마약. 재배는 당연히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범죄가 집에서 생겼다. 무슨 뭐 큰 뭐 칼부림이 났다는 이런 거 등등뿐만 아니라 자살도 보통 포함시키고 거기에는 뭐 미국에는 굉장히 흔한데 캐나다는 흔치 않은데 그 이제 뭐 귀신 나오는 집, 뭐 이렇게 헌티드 그거 하우스, 어떻게 알아요? 헌티드 하우스가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네. 나중에 알게 되면은 네. 나중에 모르고 샀다는 걸 시비를 붙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집에서 매춘업을 했다든지 아. 이런 것때 클로즈 그 오퍼에 그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잡아놓습니다. 일단 하면서 잘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밝혀라. 근데 뭐 그거 신경 안 쓰는 캐네디언들 여기 사는 분들은 참 네. 많아요. 집에서 뭐 자살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는 사람들도 네. 있지만 우리 한국 분들 절대로 안 삽니다. 네. 그런 그 찜찜하죠. 생각만 나오니까 예. 네. 예, 뭐 차고에서 가면 생각난다든지 차고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집을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걸 알게 됨으로써 안 살지도 모른다는 게 보통의 기준입니다. 값어치에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 근데 내가 그거를 마음에 걸린다, 찜찜하다 이걸 안 그럴 때는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뭐 마약 중독에 대해서 다시 와서 이제 갱생하는 그런 단체가 네네. 옆집에 있는 것도 밝혀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고 집을 살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소를 한번 구글에 찍어 넣어서 그 네, 주소가 말씀하셨어요. 예, 옛날에 네, 무슨 뭐 어떤 사건이 났으면 튀어나오면 기사나? 한 번은 더 좀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클로징하고 다 돈을 받았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소송 당하는 당사자가 리스팅 브로커뿐만 아니라 셀러도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에 올라가는 모든 상세한 거는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리스팅에 올라간 거는 셀러께서 한번 쫙 보셔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밝혀서 빨리 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팔기도 하지만 이제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서 네, 그런 게 좋겠네요. 그래서 네. 밝힐 거는 미리미리 밝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사실 이렇게 좀 흔하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네. 건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일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흔치 근데 이제 않죠. 흔한 거는 놀수역에 많은 콘도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지었던 거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10년 전에 지었던 집들 사이에 중에서 콘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네. 온수 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그런 소위 칼텍 플러밍이라는 문제가 네. 불거져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전체 콘도에 온수 파이프를 다 대량 교체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치려면 뭐 최소한 5천에서 10,000불 정도가 들어요 유닛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제일 아셔야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마리화나는 아주 절대적으로 꼭 아셔야 될 건데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콘도를 투자용으로 사셔가지고 렌트를 주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렌트를 줬는데 그 렌트 주는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세입자가 콘도의 규정을 다 지키고 만약에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 책임을 책임진다고 진다. 써 있다고 불구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 불법적인 행위라고 마리화나를 제비했고 뭐 소위 매춘업을 했다. 네. 결국은 그거는 책임은 집주인한테 가는 거죠. 세입자는 그냥 뭐 사라져 버리면 끝나는 거고 집에 대한 스티그마가 생겨서 집의 값어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이미 그 렌트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계약을 해서 명시가 네. 됐어도 네. 이미 문제는 생겼고 손해는 네.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은 고스란히 없어졌고. 그러면 예. 집주인의 몫인 거예요. 여기 세법이라는 게 렌트비 한 달, 두 달 안 내고도 사라져 버려도 받을 길이 없는 게 여기 그 맞아요. 온타리오 정부의 세법인데, 세입자법인데요. 네. 그렇죠? 예. 집 소유주의 입장에서는요, 네. 본인이 거기서 살았던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나 세입자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도 집을 팔 때는
사는 사람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에 그 커다랗게 영향을 미쳐서 사게 되지 않을 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지금은 눈에 안 보였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법정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특히 세를 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세입자를 엄밀하게 잘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본인의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다 아는 내용 같아도 좀 저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꼭 팁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 말고도 저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풍이 한창인 지금 새로움을 맛보는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큰 힘과 에너지를 얻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